어디? 알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퓨전 동영화를 하는 홍지은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제 작은 동영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많은 물음표와 더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을 섞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물과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작업은 시를 짓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고 또 유의로부터 이면을 보는 힘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무지갯빛 총천연색으로입니다. 제 작업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다중적 인간이고 또 내면과 현실 간의 수많은 불화를 겪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삶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를 하는 어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저를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능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크나큰 억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갈등하면서 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천주교 재단 학교인 국제학교와 면에 있는 성심여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여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현실과 약간 유리된 느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천주교와 또 유럽의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나의 이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채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물을 잘 다룬다는 이유로 동양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동양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동양화의 큰 어려운 담론들이 저한테는 너무 큰 무거움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현실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양과 서양 또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갈등과 혼란과 번민 속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양화를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자연을 사유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동양의 자연관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자연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풀벌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꽃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를 한참 동안 쳐다본다든지 또 꽃에게 말을 건다든지 그리고 또 답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동양화적인 특성, 그리고 나의 그 유별난 DNA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나의 그 혼란과 번민과 그 반란으로부터 어떻게 도출해서 내 작업을 만들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많이 쓰고 또 편지를 많이 쓰고 그림 일기도 많이 그렸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글씨 쓰기고 또 그런 사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시를 만들어내는 게 내가 잘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그 혼란스러움과 결합해서 어떻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동양화에서 가장 좋은 재료인 지필묵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양화에서 서화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글씨와 그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형 문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한 유구한 전통이 동양에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석할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귀 기울여 생각했던 무라일체에 대한 생각,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상해지상에 대한 생각,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영혼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가 되고 또 수많은 시어가 돼서 그림의 주제가 되고 이미지화됩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상징과 역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설명의 형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여지는 내용은 삶과 사랑, 시간 이런 내용들이고 음유와 낭만, 환상 그런 것들이 또 주제가 되어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작시와 문학적인 내러티브가 합쳐져서 제 퓨전 동요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머니를 겪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30대 초반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이 밀레니엄이었습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주변은 IT 산업이 처음 육성되기 시작했고 또 그게 붐이었고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교육기관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까지 담론적인 동양화 공부 또 그런 체계적인 미술 공부가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면서 밖에서 동양화를 바라보니까 동양화의 매력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을 한 편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그려온 나의 수묵화와 영상을 어떻게 하면 결합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해 봐졌습니다. 또 그러한 혼돈 속에서 영상과 만난 그 동양화는 오방색이 디지털 컬러가 되고 또 영문, 한자, 한글의 글씨체들이 타이포그라피로 보이게 되고 또 한 번에 그려지는 몰골법이라는 기법이 프리 드로잉으로 보이고 또 문이나 화조화의 소재들이 또 팝아트적 해석으로 보이고 기운 생동의 요소들이 에너지로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테크놀로지 미디어가 만나서 퓨전 동양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2002년도에 비전공자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동양화 워크숍을 하면서 붙인 제 클래스였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낯설었던 이름들이 지금은 보통 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작업에는 공감각적인 내용들이 보입니다. 병치와 대립, 또 상생과 융합, 또 동양의 전통과 현대의 미감 이런 것들이 고급 문화도 됐다가 대중문화도 됐다가 물질과 정신을 말했다가 또 내부와 외부 세계도 말합니다. 섞이지 않는 것들이 섞일 것 같은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인 것으로 또 증명하는 그러한 일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중에는 구분이 아닌 혼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어떤 지점 또는 사이에서 또 서로를 배척하거나 경계하지 않는 화해 지점에서 원흉무해라는 동양의 정신을 또 말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작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동꽃과 색동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동꽃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방색이 한데 뭉쳐져 있고요. 또 색동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의 아이콘들은 제 작품을 표현하는 아이콘인데요. 위에 20개 이미지들은 처음에 꽃이 태어날 때, 저의 꽃이 태어날 때를 보여줍니다. 무심한 낙서를 할 때 포물선의 덩어리들이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꿈틀대는 자유와 그런 이상들을 상징하는 날개짓을 표현하는 그러한 새의 모습이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보여집니다. 누군가 사람의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실을 보여준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또 추구하는 어떤 시어나 시어의 담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저 색동새 기타를 가진 새는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파출소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마중을 나가서 바라본 하늘에 갑자기 떠가는 그 비둘기가 햇빛에 반사돼서 그 안쪽 날개가 프리즘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또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는 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동양의 담론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삶의 체험과 맞아서 그림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면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어인 눈빛, 별빛, 달빛은 결국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어들이 미래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을 위한 인문학이나 또 여러 가지 과학이나 기술들은 결국 인간이 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신의 안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퓨전 동양화는 경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분하는 것이 없다면 결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우물만을 파야만 하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여러 웅덩이를 파서 한 우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저의 염색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또 텍스트가 아닌 마음을 거쳐 가슴을 거쳐 나온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더욱더 위험한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하면 놀면서, 가능하면 즐기면서 삶을 살고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동양 화론의 소요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듯이 소풍을 하듯이 거닐면서 삶을 사유하고 예술의 경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각,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술이 되고 미술이 되고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J'ai vu dans l'ombre vos yeux immenses. Mon cœur est plein de folle espérance et je pense à vous le jour et la nuit. Mais notre langue n'est pas la même. Et pour vous dire que je vous aime, je ne sais pas de plus beau poème que cette phrase de mon pays.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이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화첩에 적어서 그래픽화해서 영상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말할 걸 그랬지. 전시 공간에서는 이런 화첩들이 같이 전시되고 또 영상이 한편에 소개됩니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love to be here. Here. 네, 여러분, 퓨전 동양화는 저는 물과 꽃이라고 말합니다. 동양화는 물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임금이 수치를 잘해야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한 것처럼 동양에서는 물의 의미가 지극합니다. 물은 홍도를 향하는 상상이고 또 섞이는 것이고 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묵화를 가르치거나 그리고자 할 때도요, 물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그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물은 대립과 경계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다원화된 세계인으로서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꽃은 한떨기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땅속에 여러 씨앗이 썩는 과정부터 시작한 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시들 때까지 아름다운 꽃입니다. 때문에 단 하나의 꽃이 아니고 저의 퓨전은 분별 없는 전체이고 뿌리 깊은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탐구하고 또 수많은 부정과 의심과 질문을 하고 물과 꽃을 섞는 과정이 퓨전이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 변형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은 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퓨전의 덩어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앞서가고 새로운 것, 또 새로운 퓨전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물건과 영혼에 대한 만남을 보시겠습니다. 디자인으로 말해지는 이러한 작업들은 제가 샐러드 혹은 비빔밥에 대한 사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작품을 밥이 베이스가 된 비빔밥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샐러드에 대한 사유도 해봅니다. 비빔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샐러드도 좋은 것이고 한국의 한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피렌체의 수제 종이도 좋은 것이고 나와 남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그래픽과 또 영상이 결합된 사물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추후로는 다양한 비빔밥, 다양한 샐러드가 다양하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본질을 말하는 파인 아트로서의 퓨전입니다. 영혼과 영혼의 퓨전입니다. 나는 동양인이고 또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화일체를 꿈꾸고 명상적 인간으로서 자기적 소외로서의 인문과 또 인문학과 문화를 탐구하고 만납니다. 물과 꽃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홍지윤의 퓨전 동양화는 또 에이시안 판타지라고 말하고도 싶습니다. 최근 작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백령도에서 만들어진 어진 바다, 화려한 경계라는 작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의 경계에 대한 사유를 영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빨랫줄의 경계에는 제 그림이 그려진 옷이 걸려 있고, 두 번째 줄에는 군복과 군복천이 걸려져 있고, 세 번째 줄에는 제 그림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군복천으로 만든 한복을 입은 퍼포머가 장구를 칩니다. 백령도는 군사 분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의 현실,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사유와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계에 대한 결합입니다. 이 작품은 함께 전시될 회화 작품입니다. 골저스 보더라는 글씨들과 또 오른쪽에 한글로 쓴 어진 바다에 관한 시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최근에 한 퍼포먼스인데요. 어떤 제가 경계를 오가면서 느꼈던 의심과 부정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보였습니다. 이것은 봉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인 이상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지금 쓰여지는 글씨는 시인 이상의 꽃나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봉별기라는 수필을 모티브해서 그 둘의 사랑이 금홍과 이상의 사랑이 이루어진 금홍의 방을 설치 작품으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그 안에 속한 영상입니다.
저는 이상에게 오마주로서 제 시를 또 헌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글씨와 또 설치 장면의 오브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영문과 한자로 쓰여진 글씨들이 각각의 색을 입고 같이 결합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설치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되었습니다. 화첩에 쓰여진 시들과 또 금홍의 방에 놓여진 침구와 각종 오브제들의 제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작은 오동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을 통해서 저의 형상과 이상의 형상을 또 한데 모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푸른 심장이라는 제목이고 심청의 이름을 푸른 영혼 또는 푸른 심장이라고 은유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0days in India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인도 레스토랑을 열흘간 다니면서 그 주인 내외와 친구가 되는 과정, 또 영혼을 교류하는 과정을 사진과 또 영상과 설치 작품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제가 쓴 시를 이 주인 와이프에게 주고 우두어로 쓰게 하고 또 제가 저의 그림이 그려진 옷을 사리 위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는 과정을 작품화했습니다. 이 작품은 라이프 이즈 컬러풀의 대표작인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한 줌의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패션쇼 장면입니다. 앞에 이미지들이 옷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삶은 being and dead, to be or not to be입니다. 삶과 죽음은 맞닿아 있고 내면 속으로 얼마나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기억하고 예견했던 접점이 어떻게 현실의 시공간을 통해서 보여지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술과 예술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